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에서는 응력 공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일단 응력 공식은 왜 하냐? 저번 강의에서 제가 응력이 어떤 건지는 좀 설명을 다 드렸죠. 응력은 저항력이고 단위 면적당 저항력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우리가 물리학을 한다는 입장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물리학에서는 우리가 수학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다뤄야 되는데 이거 가지고 우리가 숫자를 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루려면은 응력이 100, 150, 응력이 70, 이런 식으로 숫자가 나와줘야 되고, 그 얘기는 응력을 정할 수 있는 공식이 존재를 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만약에 흰 P가 이렇게 작용을 하는데 이때 응력이 몇이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그 얘기를 할 건데 그 공식을 유도하기 전에 핵심이 뭐냐? 그러니까 이 핵심은 알고 있으면 재료역학을 하는 내내 편합니다. 응력의 합력은 내력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자, 무슨 얘긴지 이 그림을 통해서 좀 설명을 해 볼게요. 일단 봉이 이렇게 있고요. 양옆을 P로 잡아 당깁니다.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헷갈릴 수 있지만 사실 저번 강의에 했던 그 그림이랑 똑같습니다. 여기 고정지지에 봉을 다는 순간 P를 작용하면 반력이 이렇게 P가 있겠죠. 이 P와 이 봉만 이렇게 딱 따와서 그리면 얘랑 똑같은 그림이 됩니다. 근데 제가 저번 강의에서 했던 건 뭐냐? 힘 P를 받으면 원래 길이가 A였던 애가 델타만큼 늘어날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을 딱 잘라서 이렇게 관찰을 해보면은 이 부분에 변형에 저항하려는 힘 델타만큼 늘어났는데 나 원래대로 되돌아가고 싶었기 때문에 이렇게 작용하는 힘이 있었을 거야 라는 얘기를 했고, 그게 바로 응력이다라는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응력은 시그마로 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제 제가 정력학 내용을 설명하면서 했던 내용들과 좀 결합을 시켜봐야 됩니다. 첫 번째, 제가 정력학 설명하면서 중요하다고 했던 내용 중 하나가 전체가 정지하면 부분이 정지한다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자, 이 전체 보시면은 이렇게 양옆으로 P를 작용시키고 있으면 이 물체는 지금 정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겠죠. 그러면 전체가 정지를 하니까 이렇게 자른 이 부분도 정지를 해야 합니다. 그쵸? 그래서 이 응력은 지금 잠깐 없다 셈 치고 이렇게 힘 P가 작용을 하고 있다면 이 물체는 이 상황에서는 지금 옆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힘 P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근데 얘가 정지를 해줘야 되니까 아마도 이쪽 방향으로 힘 P가 있었을 거다라는 추론을 해볼 수가 있다. 그 얘기를 제가 드렸었습니다. 이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얘가 정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P에 반대되는 요 파란색 P가 이 면에는 작용을 하고 있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P의 정체가 뭐였죠? 제가 이 힘 P를 내력이라고 불렀었습니다. 어떤 슬라이드에서 했었냐면은 예전 슬라이드로 돌아가서 이런 슬라이드가 있었어요. 제가 여기서 하중 발령 내력이 뭔지 용어 설명을 좀 했었는데 이때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드렸냐? 내력의 역할이 뭐냐? 물체를 끊어지지 않게 한다라는 겁니다. 자, 돌아와서 이 내력 P가 작용할 거고 이 내력 P는 물체를 끊어지지 않게 하는 힘이에요. 그때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했었냐면 만약에 여러분 이 내력 P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응력도 지금 일단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렇게 있던 부분이 힘 P를 받게 되면 물체가 이쪽으로 당연히 이동을 할 거예요. 이거를 전체 그림에서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상하게 지금 이 부분이 이쪽으로 이동을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오른쪽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이 왼쪽 부분만 일로 이동을 한다는 얘기가 돼요. 이 내력 P가 없다면. 자,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여기를 기준으로 이 왼쪽이 탈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떨어져 나갔다는 얘기예요. 즉 물체가 끊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 내력 P가 없다면 지금 이 부분이 일로 이동한다는 거니까 그 얘기는 물체가 끊어졌다라는 얘기구나. 전체 그림에서 보게 되면은 그럼 이 내력 P가 있다면 물체가 안 끊어지겠죠. 그래서 이 내력 P의 역할이 물체를 끊어지지 않게 하는 힘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 어디선가 봤던 표현이랑 많이 비슷하지 않나요? 뭔가 느낌상 이거랑 비슷하지 않나요? 물체를 원래 형태로 유지하려고 함. 끊어진다는 행위 자체도 변형입니다. 내력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힘이면 사실 내력은
변형에 저항하는 힘이에요. 여기에 있던 이 저항력이 사실은 내력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내력과 응력은 역할이 동일하고요. 앞에서 배웠던 그 응력 있죠. 이 응력을 모두 더하면 내력이랑 똑같은 값이 나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응력이 사실상 내력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인데 면적 전체에 작용하는 힘은 내력이라고 부르고요. 앞에 설명했던 것처럼 이 햄버거처럼 나 일부분의 저항력만 볼래. 그거를 바로 응력이라고 우리가 불렀던 거예요. 근데 두 힘 다 역할은 뭐 사실 똑같은 힘이니까 변형에 저항하는 힘이었습니다. 좀 최대한 깔끔하게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약간 아쉽긴 하네요. 제 설명이. 그래도 얼추 어느 정도 알아들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긴가민가한 느낌까지는 왔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이 말 뜻을 이해했다라는 전제하에 가정을 하나 붙일게요. 어떤 가정이냐? 응력이 등분포라는 가정을 붙이겠습니다. 응력이 등분포라는 건 이런 거죠. 여기에 끝부분에 만약 1이라는 응력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모든 부분의 응력은 1이라는 거예요. 요렇게 단면을 딱 관찰했을 때 이 모든 부분에 작용하는 응력 시그마는 1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등분포라고 가정을 했을 때요. 시그마는요. 내력 P를요. 전체 면적 A로 나눈 것과 똑같아집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부터 설명하는 건 좀 수학적 물리적 갭이 있습니다. 논리 갭이 좀 있지만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보면 어릴 때 우리가 곱셈 배울 때 있죠. 근데 이런 예시를 한번 곱셈 배울 때 보셨을 거예요. 3명의 사람이 귤을 2개씩 가지고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최종 귤의 개수는 2개 곱하기 3명 해서 6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 2개가 한 명당 단위 인원수당 개수니까 2개 퍼 명이라고 이렇게 붙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이 곱셈에 대한 걸 좀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면 이 곱셈은 이런 상황에선 쓸 수가 없습니다. 3명의 사람이 어떤 사람은 귤을 2개, 어떤 사람은 3개, 어떤 사람은 5개 가지고 있는데 이때 너는 귤 3개 가지고 있네? 근데 귤 3개를 3명이 가지고 있으니까 3 곱하기 3에서 최종 귤은 9개야 라고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이 공식을 쓰고 싶다면 이 3명의 사람이 모두 3개, 3개, 3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여기까지는 납득이 되시죠? 그것처럼 곱셈은 사실 어떤 의미였냐면 이 곱할 숫자, 이 3명이 모두 동등한 양을 가지고 있었어야 했던 겁니다. 자, 만약에 응력을 등분포라고 가정을 하잖아요. 그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면적이 이렇게 있어. 단면이 이렇게 있는데 이 부분이 가지고 있는 응력이 시그마예요. 이 시그마인데 모든 면적이 등분포야. 그러니까 모든 부분이 등분포에서 응력이 똑같다면, 즉 모든 부분이 시그마만큼 가지고 있다면 시그마가 면적 A만큼 있기 때문에 시그마 곱하기 면적이 내력 P가 되는 게 아닐까요?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3명이 똑같이 2개를 가지고 있던 것처럼 모든 면적 A에 시그마만큼의 응력이 있던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곱하기 해서 얘가 이제 최종 귤의 개수가 나오겠죠. 6개가 똑같이 최종 저항력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 사항은 응력을 다 더하면 내력인데 등분포라고 가정을 하는 순간 면적 곱하기 응력이 내력이니까 이걸 역으로 나눠준 이 공식이 딱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좀 어렵죠? 사실 이게 재료역학 전공 서적 같은 거 보면은 뭐 한두 쪽 정도 설명을 돼 있는데 제가 일부러 풀어서 좀 설명을 하다 보니까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아무튼 요렇게 응력을 내주면 되고, 자, 단위는 뭘까요? 이 내력 P의 단위는 뉴턴이죠. 킬로뉴턴, 뉴턴이고 이 면적의 단위는 뭐 제곱미터라고 할게요. 그래서 뉴턴 퍼 제곱미터가 응력의 단위고 얘를 이제 우리는 파스칼, 1파스칼이라는 말로 대체해서 보통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응력 공식을 설정을 하면 되는구나 라는 걸 아시면 되고, 자, 그렇다면 만약에 응력이 등분포가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요? 응력이 등분포가 아닐 수 있나요? 사실 이 등분포가 아닌 케이스는 앞 강의에선 봤습니다. 이거 햄버거 이렇게 있을 때 얘를 햄버거라고 생각을 했을 때 힘 P를 줘서 늘렸을 때 빵이 먼저 찢어지고 패티는 안 찢어진다고 얘기했죠. 그거를 저항력이 다르기 때문이다. 즉 응력이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응력이 다 다른 거고, 그래서 사실 응력이 등분포일 때는 등분포가 아닐 때는 앞에서 한번 설명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햄버거 예시는 너무 실생활적이었고 좀 이제 이론적인 이야기를 해보면은 응력이 등분포가 아닐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보가 이렇게 있어요. 그냥 이제 물체 그냥 하나 이렇게 기다란 게 있습니다. 자, 이 물체를요, 요렇게 모멘트를 줄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기다란 물체를 여러분이 손으로 잡고 요렇게 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물체가 요렇게 휘겠죠? 그러니까 이런 짝대기가 요렇게 휠 겁니다, 물체가. 자, 그때 요렇게 휘어있는 부분에서, 자, 이 부분 있죠? 이 일자 부분이 이렇게 대각선으로 바뀌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납득이 되시나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여기 끝부분이 된 거죠. 이것처럼 이렇게 수직으로 있던 부분, 그러니까 뭐 빨간색 펜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놔요. 그 다음에 이렇게 휘잖아요. 그럼 이 빨간색 표시된 부분은 이렇게 휘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얘기는요, 원래 부분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변형 전, 변형 후가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른 건 중요하지 않고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앞에 걸로 볼까요?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에서 원자 배치가 이렇게 있었는데 간격이 이렇게 늘어났죠. 근데 제가 자연스럽게 좀 아무 설명 안 하고 넘어가긴 했는데 이 부분들이 전부 같은 간격만큼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1번, 얘를 2번, 얘를 3번 하면은 지금 간격들을 보시면 1번, 2번, 3번이 전부 다 같은 간격만큼 늘어났어요. 그쵸? 근데 이 경우를 보면은 얘가 변형 전, 얘가 변형 후라면 이 부분은 이렇게 변형이 됐고 여기 교점 부분은 변형이 안 된 거고 이 부분은 변형이 조금 된 겁니다. 변형이 많이 된 부분, 변형이 조금 된 부분, 그리고 변형이 안 된 부분, 이렇게 골고루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있어요. 이 경우는 변형이 골고루 일어난 거, 얘는 변형이 골고루 일어나지 않은 케이스인데, 자 보세요. 응력은 변형에 저항하는 힘이죠. 그러면 변형이 크면 클수록 저항력이 세지 않을까요? 이 끝부분 변형이 많이 됐다면 얘가 저항력이 세고 변형이 안 된 부분은 저항력이 없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이 되시나요? 그래서 변형이 일정하지 않다면, 그러니까 얘처럼 뭐 위아래 변형이 막 다르다면 응력도 보통 등분포가 아니고 그때는 얘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면적에 작용하는 응력이 모두 같을 때, 모든 인원수가 같은 귤의 개수를 가질 때처럼 등분포일 때만 썼던 거고 등분포가 아닐 때는 여기서 다시 공식을 유도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좀 뒤에 배우는 거고 여기는 그냥 이제 대략적으로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는 좀 빡세게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요. 마지막 이야기를 할게요. 응력이 등분포라는 건요, 하중이 도심을 지나갈 때면 됩니다. 하중이 도심에 위치하면 응력이 등분포 되는데 이건 따로 이제 제가 증명을 하지 않을 거고 아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책이든 증명은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지금 여기 외력이 P가 있는데 요 면이 만약에 직사각형이라면 직사각형의 도심은 중앙이라고 그랬죠. 이 중앙에 하중 P가 위치해 있다면 응력은 등분포가 무조건 된다란 이야기고요. 앞으로 다룰 예제 동안 아무 이야기가 없잖아요. 그러면 응력은 무조건 등분포로 가정을 하고 제가 설명을 할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저번 강의랑 같이 한번 연결해서 복습 잘 해보시고 저는 다음 강의에서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